지난 시간에 수학책으로 그래프 해석하는 것을 같이 공부했죠. 자, 이번에는 익힘책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익힘책 72쪽부터 73쪽까지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먼저 72쪽에 1번, 2번, 3번을 보면 같은 그래프를 보고 해석해보는 문제인데 그래프의 제목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프의 제목을 읽어보면 받고 싶은 선물별 학생 수. 자, 제목만 보고 잘 모르겠어서 문제를 읽어보니까 동원인의 반 학생들한테 생일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냐고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보니까 휴대전화를 받고 싶어하는 학생이 전체의 45%, 운동화를 갖고 싶다고 얘기한 학생이 전체의 30%, 책을 받고 싶다고 한 학생이 15%, 그리고 기타에는 아마 다른 물건 또는 돈을 받고 싶다고 한 학생들이겠죠. 자기가 생일 선물로 어떤 것을 받고 싶은지 설문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D그래프인 만큼 각 항목의 내용이랑 그 비율, 전체에 대한 비율을 알 수 있잖아요. 간단한 거지만 복습을 해보면 이 전체 항목의 백분율을 다 더하면 무조건 얼마가 될까요? 45 더하기 30 더하기 15 더하기 10 하면 무조건 전체가 얼마? 무조건 100%겠죠. 원래의 수량은 알 수 없지만 다 더했을 때 백분율에서는 100%가 될 거고 각각 항목의 원래 숫자는 절대 알 수가 없지만 각 항목 간의 비교 1, 2, 3, 4위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 이 항목 간의 비교를 해서 이게 이거의 얼마인지 몇 배인지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수량이 달라져도 비율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몇 배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방금 한 말 그대로 1번 문제를 풀어보면 휴대전화를 받고 싶어하는 학생 수가 몇 퍼센트? 전체의 45%고 책을 받고 싶어하는 학생 수가 전체의 몇 퍼센트? 15%. 내가 휴대전화를 받고 싶어 한다고 한 학생이 몇 명인지는 절대 몰라요. 왜냐면 이 학생 전체가 몇 명인지를 문제에서 안 알려줬기 때문에 휴대전화 받고 싶다고 한 친구가 몇 명인지도 몰라요. 자, 마찬가지로 책을 받고 싶다고 한 학생이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D그래프가 된 이상 원래의 수량은 몰라요. 하지만 몇 퍼센트인지는 알고 있죠. 내가 휴대전화를 받고 싶은 학생 수가 45%인 걸 알고 책을 받고 싶은 학생 수가 15%인 걸 안다면 원래의 숫자를 모르더라도 비율상으로 몇 배인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퍼센트끼리 나누기를 하면 되죠. 45 나누기 15를 하면 45 안에 15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3번. 정확하게 3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왼쪽이 오른쪽에 몇 배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나누기를 하면 되죠.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4가 2의 몇 배니? 물어보면 4 나누기 2를 하면 되고 45%가 15%의 몇 배니라고 물어보면 45 나누기 15를 하면 되고 그쵸? 몇 배냐고 물어볼 때는 그냥 나누기를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휴대전화를 받고 싶다고 한 학생 45% 나누기 책을 받고 싶다고 한 학생 15%를 해서 그대로 3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정답은 3배라고 어렵지 않게 풀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래의 수량을 몰라도 비율만 알면 몇 배인지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었어요. 첫 번째 문제 푼 친구들은 두 번째로 올게요. 이번에는 조금 계산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수량이 등장했는데 운동화를 받고 싶은 학생이 20명이 아니라 12명이네.
그러면 기타에 속한 학생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어요. 운동화를 받고 싶어 하는 학생이 지금 전체의 몇 퍼센트? 운동화 받겠다는 애가 30%. 30%가 수량으로 몇 명이래요? 12명이래요. 자, 그러면 기타에 속하는 애들이 몇 명인지 보면, 몇 퍼센트인지 보면, 기타에 속한 애들은 10%예요. 자, 뭔가 느낌이 오지 않나요? 30%가 12명이면 10%는 몇 명일까? 30%는 10%의 몇 배예요? 몇 배? 30은 10의 3배죠. 자, 그러면 12명이 얘의 3배니까 똑같이 10%는 몇 명? 영상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가 12명이면 10%는 몇 명? 아마도 4명이지 않을까요? 4명. 자, 왜인지 다시 한번 차분히 생각을 해보면 운동화를 받고 싶다고 한 애가 30%인데 이게 12명. 그런데 기타는 지금 10%인데 몇 명인지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건 여기까지인데 문제는 30이 10의 정확하게 3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명수도 곱하기 3을 하면 12가 된다는 소리. 그쵸? 정확하게 3배가 돼서 아마도 기타는 4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0 곱하기 3이 30이고 4에다가 3을 곱해야 12명이 되니까 기타는 아마 4명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4명. 자,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정답 4명이라고 이렇게 적어보고 혹시 계산을 다시 하고 싶은 친구들은 영상 멈춰놓고 얼마든지 계산을 하고 오도록 하세요. 다 된 친구들은 3번으로 넘어옵니다. 3번에 보니까 그냥 띠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을 적어라도 아니고 기사문을 완성해 보라고 했는데, 자, 기사문에는 보통 선물 조사하면 1위가 어떤 걸 차지했다, 2위가 어떤 걸 차지했다, 이런 내용이 보통 기사문에 등장하죠. 사람들에게 뭔가 중요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게 기사문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기사문을 한번 완성해 볼까요? 휴대전화가 1위, 45%, 그 다음 운동화, 그 다음 책, 기타도 10%. 휴대전화를 받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았다라고 간단하게 한번 기사문을 적어볼게요.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면 지난주에 동원이네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일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조사했습니다. 이게 우리 그래프의 제목이었죠. 그 결과 무엇이 몇 퍼센트? 차례대로 적어보면 휴대전화 몇 퍼센트? 45%. 운동화는 여러분이 찾아서 적어보세요. 책은 몇 퍼센트? 여러분이 빈칸 채워보시고, 기타 땡땡 퍼센트로 어떤 선물이 가장 1위 있는 선물? 휴대전화가 휴대전화를 받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짜 기사문 같네요. 여러분도 한번 기사문처럼 적어보세요. 학급신문인가봐요. 지난주에 동원이네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일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조사했는데 휴대전화를 받고 싶어하는 애 45%,
운동화 땡땡 퍼센트, 책 땡땡 퍼센트, 기타 땡땡 퍼센트로 휴대전화를 받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사문을 완성해 봅시다. 여러분 영상 멈춰놓고 천천히 적어보고 다 된 친구들만 그 다음 쪽 73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73쪽에 있는 원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원그래프는 어떤 게 나오냐면 이번에는 은인의 학교 학생들의 혈액형을 조사해서 나타냈네요. 제목부터 확인을 해주세요. 혈액형별 학생 수.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혈액형은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있죠. 자, 이거는 지금 은인의 학교 학생들 기준입니다. 전체 몇 명인지는 지금 안 나와 있고 그냥 딱 비율만 알 수 있네요. 물론 얘네를 다 더하면 무조건 몇 퍼센트? 다 더하면 100%라는 걸 알지만 전체 학생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어요. 이 상태에서도 사실 비교가 가능한데 비율만, 백분율만 봤을 때 가장 많은 혈액형은 무슨 형? 가장 많은 혈액형은 A형, 그 다음은 O형, 그 다음이 B형, AB형 순서대로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방금도 봤지만 4번 문제 얼른 답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느 혈액형의 비율이 가장 높은지? 무슨 형? A형이 가장 높죠. 34%로 무려 전체의 34%로 거의 절반 이상,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이네요. A형인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는 얼른 5번 문제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5번 문제는 A형인 학생 수가 AB형인 학생 수의 약 몇 배인지 물어보네요. 약 몇 배냐고 물어보는 걸 보니까 정확하게 계산이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수학책으로 공부했을 때도 계산기를 사용했는데 이번에도 한번 봅시다. A형인 학생 수는 몇 퍼센트? 우리가 숫자를 알지는 못해요. 숫자는 모릅니다. 대신에 비율만 알아도 몇 배인지 정도는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그쵸? A형인 학생은 전체의 34%, 그리고 AB형인 학생은 전체의 11%니까 얘가 얘의 몇 배인지 어떻게 구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나누기를 해야 얘가 지금 얘보다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34 나누기 11. 우리 오랜만에 소수의 나눗셈 한번 해볼까요? A형 34%, AB형 11%니까 이렇게. 자, 34 안에 11이 몇 번 들어가죠? 3번. 33을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남고, 자, 여기 위에다가 자연수가 끝났으니까 뭘 찍어줘야 돼요? 자연수가 끝났으니까 점을 찍어줘야 되죠. 10 안에는 11이 한 번도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서 0. 또 계산이 안 끝났으니까 뒤에 또 계속 0을 내려주면 이번에는 11이 9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가 계속될 것 같네요. 이거를 사실 계산을 계속하면 3.090909 이런 식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계산까지는 원하지 않았고 3.0909 이거를 약 몇 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소수 첫 번째 자리 숫자가 0이기 때문에 이거는 4배로 하기엔 너무 큽니다. 소수 첫 번째 자리가 0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 3배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쵸? 혹시 소수의 나눗셈 계산 잘 기억 안 나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해줄까요? 다시 한번 빠르게 해주면 34 나누기 12를 하면 3번 들어가서 33. 1이 남았어.
자, 계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서 0을 내려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냥 0을 쓰면 헷갈리니까 여기까지가 자연수였단다 라고 이렇게 점 표시를 하고 10 안에는 0번 들어가서 10 안에는 11이 0번 들어가서 10 그대로 있고 뒤에서 또 0을 내려줘서 100 안에는 11이 9번 들어간다. 그러면 또 1이 남아서 계속 0을 내려주고 해서 3.0909가 반복되고 우리가 궁금한 건 여기까지니까 약 3배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약 3배라고 여러분도 적어 보십시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다행히 이번에 6번은 기사문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원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2가지 이상 써보라고 했는데 우리는 1, 2, 3, 4위 중에 한 가지만 한번 써보고 또 혈액형이 비슷한 비율인 것들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가 너무 가장 많은 것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장 적은 비율인 것을 하나 써봅시다. 가장 비율이 적은 거는 어떤 형? AB형. 또 이번에는 혈액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한 것을 2개 찾아볼게요. 어떤 형이랑 어떤 형은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하죠? B형이랑 O형이 비슷하죠? B형이랑 O형은 비율이 비슷하다. 우리가 원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점 이렇게 2가지 한번 정리해서 6번에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위에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 2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바른 글씨로 일단 자, 어떤 혈액형이 가장 적다고요? AB형이 가장 적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요. 2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또 어떤 거 있었죠? 2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 누구랑 누구, 어떤 형이랑 어떤 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하다? B형과 O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하다라고 해도 되고 이거는 지금 얘네 반 학생 수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B형과 O형인 학생 수는 비슷합니다.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적어야 하지만 학생 수라는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적어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적어봤다면 우리가 선생님은 지금 여기 여러분이 다 적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워볼게요. 자,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어려웠던 거 띠그래프랑 원그래프를 해석하는 걸 지금 해봤는데 띠그래프랑 원그래프는 공통적으로 어떤 비율을 나타내고 있죠? 백분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합계가 100%라는 거. 그리고 띠그래프랑 원그래프 모두 누구에 대한 누구의 비율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그래프 중에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을 비교하고 싶다거나 전체에 대해 각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고 싶다 할 때는 띠그래프나 원그래프를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게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 혹시 72쪽과 73쪽에서 풀기 어려웠던 문제 있으면 선생님에게 알려주고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공부한 이 교과서 또는 학습지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 공부도 힘내서 열심히 하고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